자,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를 기념해서 저희가 이렇게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데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막 이러면서 막 바이오 산업, 무슨 최첨단 산업 이렇게 얘기들 하지만 사실 진짜로 내가 피부에 닿고 사용하는 거는 천연물을 써요. 그죠.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설화수 뭐 이런 거 봐도 한약재 많이 들어가고 샴푸도 그렇고 요즘 그런 거 은근히 많이 쓰지 않아요? 지금 저희 주변에 실생활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향료에 들어간 모든 물질들 대부분이 천연물들입니다. 맞아요.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게 천연물이에요. 네네. 천연물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천연물은 무엇이냐? 보통 천연물 그러면 좀 생소한 부분도 있고 한 밀집한 부분도 있고 천연 내추럴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나나요? 자연. 자연 네, 그대로죠. 네, 그러니까 천연물이 하면 자연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물질이나 성분들을 네. 천연물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밀접하게 네, 생각할 자연을 수 있는 포함하면 거. 우리가 식물이나 네. 동물, 아까 광물질, 또 그래서 최근에 많이 인기 있는 프로바이오티스라는 미생물 이쪽에 관련된 모든 걸 천연물이라고 한다네. 발효된 것들, 네, 미생물 발효된 거. 미생물까지도 천연물이다. 네. 그러네요. 그 천연물은 그러다 보니까 사용한 용도가 의약품이나 식품이나 화장품, 향료, 뭐 농약, 비료 거의 안 쓰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 씁니다. 그러네요. 특히 이제 우리 그 식물들의 천연물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식품이나 약용작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네, 네, 네. 안전성이 입증돼 있고 오, 또 효능이 입증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천연물 산업의 핵심적인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릴 때 보면 이렇게 할머니가 다치고 나면 뭔가 이렇게 빻아서 붙여주고 네. 뭐 하면 이게 될까 싶은데 나 신기하게. 그렇죠. 또 사실은 조금 엉터리도 있긴 있었죠. 많죠, 뭐 네. 뼈가루를 뭐 생선뼈를 간 것도 있고 또 뭐 된장을 바르는 된장도 것도 있고 물론 뭐 어떤 작용은 하겠죠. 된장 같은 경우는 과학적으로 그 작용이 돼요? 있습니다. 된장에는 곰팡이, 곰팡이가 항생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항생제죠. 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그래도 약 많은데 된장 바르지 마세요. 네. 그래도 흔한 게 그 오이 마사지 같은 거는 네네. 아 그러네요. 먹는 거 아니래도 또 피부에 좋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다들 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요즘 들어서 화장품이라든가 뭐 비누라든가 뭐 여러 곳에 천연물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들어가든 줄기가 들어가든 열매가 들어가든 뿌리가 들어가든 아 요거 많이 사용되네요. 예. 근데 저는 진짜 옛날에 화장품을 비싼 거를 선물 받잖아요. 네. 외국 뭐 좋은 거라고 쓰면 얼굴에 막 닦지가 않고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 저는 국산 중에 제일 여자들이 제일 쓰는 제일 약한 거. 그걸 쓰면 그냥 피부 지금도 어디 가면 피부 좋다는 소리 듣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그 딱딱지 막 떡이 않을 정도로 안 좋은 거는 그 나라하고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 천연물 개념이 아직도 조금 그 일반인들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번 쉽게 풀었으면요. 제일 약간 혼돈이 오는 게 자연과 천연 어떻게 다를까요? 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그래서 자연보다 좀 더 천연덕스러우겠죠. 자연스러운 항상 거보다. 예, 우리 임 그러네. 선생님 촌철 살인이십니다. 예, 거기서 사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는 건데 자연은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니까. 그런데 자연을 잘 보면은 결국은 생물하고 무생물로 구성돼 있어요. 천연은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물이 만들어낸 물질. 여기서 중요한 건 생물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광물이 만들어낸 거, 무생물이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천연이에요. 그래서 천연에는 지금은 생모, 생자가 다 들어가요. 예, 생물이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더 그걸 갖다가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은 바이오가 붙어요.
바이오모. 이게 바로 천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 하면은 자연하고 헷갈린다. 이건 구분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천연물이 쓰인 데는 역시 생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의약품, 그다음에 뭐 건강식품, 지금은 이제 뭐 바이오 계열의 이제 식품, 그다음에 각종 제품 안 쓰이는 데가 없는데요. 다만 이제 경제성, 그 원료 수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생물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조직을 갖다 배양을 해요. 예?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고 있는 조직을 갖다 배양해서 또 만들어내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얘기해 보죠. 예. 그렇다면요. 제천에서 나오는 한방 재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산업군이 발달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우리 전반부에서 많이 논했지만은 제천의 그 한방 산업은 그 한약재 재배, 수집, 가공, 그 한약재를 가지고 식음료를 만든 1차 산업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그 농가 소득이라든지 어떤 지역 경제 활성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천시에서는 약초 생산에 대한 농가들 부분하고 이걸 어떻게 산업으로 연결시킬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연관되는 산업하고 국가적으로 보면은 그 천연물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를 했고 네. 또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그 2030 천연물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네.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죠. 네. 왜냐면은 저쪽에서 죽을 고생을 해서 만들었는데 2,000원에 팔았는데 내 손에 들어와서 먹기 전에는 6만 원이에요. 이거는 진짜 너무 중요한 그것도 이야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도 천연물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의약품, 화장품 쪽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 산업이기 때문에 제천시에서는 천연물 산업을 네.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력에 좋은 것도 있겠죠. 물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벌써 나이에 따라 정력. 나는 지금의 혈액순환 요거 나오면 깊이 들어야 되겠는데 부럽다.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네. 정말 이런 재료가 있다.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는 게 있다. 뭐가 있을까요? 가장 우리가 일반인들이 가장 알기 쉽고 익숙한 게 아스피린은 다 들어보셨죠? 지금 먹고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정말 아스피린은 아마 독일이 먹고 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거의 뭐 집에 상비약처럼 돼 있고요. 네. 그 아스피린이 아마 우리 천연물 제품의 그 원조. 그래요? 역사에서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기원전 1,500년경이죠. 네? 뭐 이집트 그 당시에는 이집트 나일 문명이라든지 네. 지금 이란, 이라크의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족들이 네. 그 아플 때 진통제로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이? 네. 그때는 그 직접 아스피린을 썼고 그 윌로 해가지고 버드나무, 수양 버드, 버드나무. 그 껍질 먹었던 거죠. 오. 그 이후에 이제 기원전 한 500년경에 지금부터 한 2,500년경에 우리 현대 의학의 아버지 그러면 히포크라테스 네. 그분이 쓴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쭉 쏘다가 한 1700년도 들어와가지고 그럼 버드나무 속에 무엇이 어떤 성분이 네. 정말로 효과가 있느냐 네. 찾아냈어요. 그게 살리신 성분입니다. 살리신 아니에요? 살리신. 우리를 사람을 살리신. 살리는. 죄송합니다. 경상도 분들 이런 거 하지. 미안합니다. 쌀 대신해요. 네, 그 맞습니다, 그냥. 그런데 네. 그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약간 그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막 그렇게 많이 안 써졌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개발한 게 그런 부작용을 경감시켜가지고 새롭게 개발한 게 아스피린입니다. 아 그래요. 실제 아스피린 지금부터 한 250년 정도 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스피린의 놀라운 점은 네. 아직도 효능이 새로운 게 등장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비롭다는 거죠. 천연물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처음에 어떤 질환의 용도가 개발됐는데 자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새로운 용도가 개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은행염 제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혈액순환 제선 개발됐다가 지금은 치매 예방제라든지 세상에. 또 안과 질환 중에 녹내장, 당뇨, 족부성 궤양 이쪽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삼은 워낙 귀하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좀 이런 고민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흔히 말해서 조직 배양이죠. 아까도 이제 잠깐 이제 언급이 됐는데 가령 인삼은 그 6년근 이상 되면 약효가 따라서 그 약효되는 거 6년 키워요. 근데 6년은 재배할 수 있죠. 근데 산삼은 100년 이상 돼야 약효가 좋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산삼을 먹고 싶어서 심었어요. 저보다
제가 죽고 나서 산 사람 약효가 나와요. 이런 문제. 자손이 드셔야 되죠. 그래서 자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조직 배양을 해갖고 이게 일종의 촉성 재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촉성을 하는 게 이제 조직 배양인데 약효는 변하지 않으면서 단시일 내에 압축 해소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산삼의 조직 배양인데 그 충북대학은 농대로 유명한데 네. 여기 충북대학교에서 이걸 해갖고 그다음에 충북에는 자도주가 그 충북을 대표하는 소주가 충북 소주예요. 그래서 둘이 합해갖고 제가 상호 이름은 말하기가 뭐한데 아, 산삼주가 나왔어요? 그렇죠. 삼산소가 나와갖고 이게 30도인데 시옷으로 들어가요. 이름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네? 그냥 우리. 휘입니다. 휘 치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데 사람 소주. 예, 휘자 그 한자 그 휘자입니다. 그래서 해갖고 하는데 30도 비싸고 조금 그래요. 그런데 거의 여기서는 그 선물 받으면 뿌듯합니다. 이게 바로 나 마셔봤어요. 마셔보셨어요? 비싸. 비싸요. 그죠? 비싸겠지. 예, 10만 원 넘어요. 그래서 비싸요. 비싸요. 네, 비싸요. 그래서 맛은 예술이에요. 맛은 예술이고 그런데 그래서 바로 이게 산삼 배양주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 예, 이게 바로 그 생약 개념에서 출발해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산삼 배양근이 그러니까 가격도 좀 낮춰줄 수 있고 많은 이들이 보편적으로 그 산삼의 효능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그렇죠. 있다는 거죠. 예, 예. 네. 자, 또 어떤 사례로 우리가 또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천년모를 가지고 많은 제품들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약간 그 역사를 간단하게 근대 한 살펴보겠습니다. 그 앞서도 말씀드렸던 천년물의 주 활용 분야는 이제 천년물 의약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상당히 분야가 다르는데 2000년도부터 발전을 해가지고 2015년까지 15년간은 천년물 신약이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하고 과학기술부가 네. 천년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굉장히 그 정책들을 많이 장려를 했고 그중에 천년물 신약 촉진법을 만들어가지고 기업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대기업 중심으로 천년물 신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효과를 봤어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동아제약의 어떤 제품이 있는데 쑥으로 만든 겁니다. 쑥. 네, 쑥. 그래요? 우리 일상에서 제발 쑥. 네. 그거 1년 한 1,000억씩 벌렸거든요. 우와! 대단하죠. 그다음에 또 에스라는 모또 제약회사에서는 또 다른 특별한 걸 만드는데 관절염 좋다 해가지고 거기다 아마 현재까지 누적 매출이 한 5천억 정도 벌렸어요. 재료가 뭐였길래 그랬을까? 재료는 이제 쑥도 있고 뭐 천화분, 유령선, 약간 하고초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천연물 갖고 뭘 만들고. 천연물로 이 제품을 하나 만들면 아까 저희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한 250년 돼 있고 이 제품들 보통 한 30년 이상. 야, 이거 달리고 있습니다. 산업군에도 굉장히 크고 만약에 네. 수출까지 되게 되면은 대단하죠. 어마어마해지는 일이네요. 2015년 이후에는 이제 산업 이제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약간 산업이 이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아마 TV 홈쇼핑을 드시면은 눈 건강, 맞아. 뼈 건강, 네. 그리고 체지방 개선, 네. 희성장, 네. 혈액순환 전부 다 보이죠. 거기에 모든 것들이 천연물이 받아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그 산업이 굉장히 현재 한 시장이 한 5조 정도 나가야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구나. 어마하죠. 또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 그러면 면역 관련 질환, 네네네. 호흡기 질환, 네. 이도 천연물이 특효약이거든요. 그렇죠. 그 시장이 등다르고 앞으로 이 부분은 천연물 시장은 더욱더 커질 거다, 좋게 될 거다. 그 당귀를 가지고 그 코로나 치료제를 갖다 개발하는 노력을 갖다 들어갔다. 이게 이제 신문 기사화된 적이 있고요. 천궁은 제천에서 난 천궁은 림프 계열 치료제를 갖다 추출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제천에서 나는 작약을 가지고 종근당이라는 그 제약회에서 그 약품을 내놨는데 이름이 위편한 작약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위장 장애 계통에는 제천 지금 작약을 갖다가 원료로 쓰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슬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소무릎이에요. 당연히 그 관절 연골 치료제 여기서 추출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약이야.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생약군이에요. 생약.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뭐 천연 이런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제천의 지금 현황이 궁금합니다. 제천의 천연물 산업 현황 거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근간은
제천 지역 약재로 가지고 발전한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100여 개의 기업들이 중소 대기업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충북도나 제천시가 집중적으로 천연물 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네네네. 천연물 산업 종합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 된다 그러면은 한 어떤 특정 기업이 오면은 제천 천연물 원료부터 해가지고 연구개발, 제품 제작까지 모든 걸 한 과정에서 원스톱 서비스 가능한 그런 산업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오, 최고네요. 네네. 자, 천연물 관련해서 무슨 뭐 종합 단지 같은 걸 만든 게 있을까요? 네, 천연물 관련해서 지금 종합단지는 한 2015년부터 제천시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네네. 현재까지 이제 투자가 완료된 부분은 가장 첫 번째 아까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산삼 조직비양을 얘기했는데 산삼과 같은 조직비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천연물이 보통 우리가 이제 논밭에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기후적으로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가뭄, 홍수. 비, 온도하면은 재배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환경을 잘 컨트롤 해가지고 일정한 재배 조건을 할 수 있는 LED 야경작물 연구소가 이미 개통이 돼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와, 안정되게 계속 네. 수급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천연물을 추출, 가공할 수 있는 시설도 지금 준공이 되어 있고요. 현재 또 이제 진행 중인 거는 제품할 수 있는 시설, 천연물 제재, 건강기능식품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제형을 뭐 우리가 정제라든지 캡슐, 네. 파우치 네, 이런 네, 걸 네.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시설도 지금 구축 중에 있고 가장 큰 거는 또 기업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를 해가지고 제천에 오면 기업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기업 창업 공간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땅이 있어요? 지금 건물 짓고 있습니다. 네. 맞아. 이 뭐 이렇게 좋은 재료를 싼 값에 다 딴데 공급해주고 내보내니 해외나 이런 데 기업들이 만들어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파는 제천에 게 오셔가지고 자기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구축하고자 하는 거는 제천이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약간 열악한 부분이 연구개발 기능이 조금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연구개발 강화를 시켜가지고 네. 지금 사업들을 많이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직 연구 네. 개발이 안 돼서 그냥 약간 버리는 것도 있고 그렇고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천시가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네요. 진짜. 아니 이러면 인구도 늘어나갈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진짜 꿈을 펼치려면 제천으로 와야 되겠어요 이게. 너무 좋은데. 건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근데요. 이 한방에 관련된 이야기, 여러 천연물에 관련된 이야기 했는데 앞으로 미래 정말 밝게 보는 이유가 있다 한다면 우리 센터장님. 앞으로 제천 같은 경우는 한방 천연물 산업으로 굉장히 밝다. 가장 큰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큽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행정기관인 제천시청하고 충북도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야죠. 세 번째는 한방 천연물 산업 근간이 되는 원료 한약재가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열심히 믿고 재배하고 홍보하고 알리고 또 판매하고 막 이런 데는 또 센터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뛰어주면 되니까.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또 술 또 계속 연구 발전시켜야 되는. 아닙니다. 이제 정반대로 얘기할게요. 제천 천연물 산업을 한번 세계의 사적 의미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산업혁명이 18세기에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뒤따르는 게 화학물질이에요. 화학물질 때문에 그런데 현대인이 앓는 질병의 상당수가 화학물질 때문에 이렇게 생겨나요. 그러면 이 화학물질에 의한 질병을 갖다 치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천연물뿐이 없어요. 생자가 들어가는 거, 바이오. 이렇게 해서 바이오 산업이 유망하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무병장수 100세 시대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달성하려고 그러면 천연물 산업이 아주 필수 코스고 그만큼 고부가 가치가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본향인 제천은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그런 지역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역사를 알고 철학이 서면 이렇게 제천을 발전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오히려 산업적으로 더 발전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지명을 보면은 막 그런 게 좀 떠오르는데 제천하니까 갑자기 그 제약회사 천연물 그러네. 예. 이게 앞으로 이 네. 제천이 네. 그 의약품 그 바이오 산업의 대단한 도시가 될 거예요. 네. 어쨌든 이 천연물 사업 이게 뭐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알려져야 되잖아요. 네. 박람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제천에서는 그 천연물 산업을 널리 홍보하게 해가지고 박람회를 2010년도부터 매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 행사를 끝나는데 네. 제천은 산업과 결부시켜가지고 기업들 참여가 많고 네. 특히 기업들이 자기들이 만든 제품을 가지고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일석이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면은 한 두 번의 큰 그 국제 엑스포, 국제 엑스포 박람회를 두 번 했어요. 2010년도, 2017년도. 저 가봤어요. 가봤습니까? 두부 동반에 가서 네네. 마사지도 받아보고 네네. 이렇게 저기 사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 이후로는 매년마다 한방바위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성과는 굉장히 커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딱 마무리되고 하면은 내년부터 참 아쉽게도 작년 같은 경우는 행사를 기획했다가 못했군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계획을 하는 게 상당히 이제 비대면을 줄이고 대면을 줄이고 비대면 온라인 행사를 많이 지금 전환을 하고 내년에 코로나 끝나면 역시 다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좋은 그 재료들을 우리가 사서 그래요. 우리 집사람도 뭐 차로 좀 네. 그러니까 일회성이긴 한데 이 좀 장복할 수 있게끔 네. 선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입니다. 그때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개최가 되는데 관심 갖고요. 많이 좀 알리고 좀 찾아보시면 아주 좋은 정보, 건강해지는 정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3학점짜리입니다. 이렇게 시간에서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글쎄요, 저는 뭐 그동안 이제 전문가분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하시고 나는 그 어린 시절 뭐 토양이 될 고등학교 네. 시절을 여기서 보냈기 때문에 감회가 새롭고 저는 뭐 딴 건 몰라도 앞으로 그 제천 그거 만든 거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했는데 저는 두 분한테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전문가시다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저도 그 제천하고 2년 맺은 지한 3년 반 됐는데 오늘 와가지고 보니까 제천의 기존 역사 부분, 제천의 오늘, 제천의 내일을 오다 보니까 상당히 또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도 발견하게 되고 그 제가 그 제천의 어떤 일정 부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뭐 이제 한방 관련 행사는 온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같이 더 알고 보니까 다음에는 꼭 가족과 함께 오고 싶다 이렇게 했고요. 제천 너무너무 좋았어요. 마지막 한번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건강해지는 곳입니다. 한방하면 제천!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너무나도 멋진 한상이 차렸는데 우리 하룡 형님께서 옛날부터 쭉 밥을 사셨어요. 오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아니, 사긴 사는데 그 말도 없이 그냥 살게 씻어봐. 그렇게 돈 많이 벌면서 이 형을 진짜 형이 올해 칠순잔치도 못했어. 벌써 7순이세요? 그럼 웬일이야. 이제 우리 15달 말이